서울고등법원 행정10부는 전직 어린이집 원장이자 보육교사였던 A씨가 인천 부평구청을 상대로 낸 자격 취소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추석 연휴 첫날인 오늘은 전국이 흐린 가운데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다가 강원과 충북, 영남과 제주도는 오후 늦게 점차 그치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경기 서해안과 충청, 남부 내륙 지역은 10에서 40mm, 서울 경기와 내륙, 강원 영서 남부 지역은 5에서 10mm가량입니다. 아나운서 박은영이었습니다. KBS. 대한민국 중심 채널 Listen, everyone. 김용민 라이브. 추석 연휴 첫날 2019년 9월 12일 목요일 인사드리겠습니다. 김용민입니다. 고 한만호 씨가 향년 58세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게 뇌물을 주었다고 검찰에서 밝혔던 인물인데요. 이 일로 한명숙 전 총리가 기소됐었죠. 자, 그런데 1심 판사는 한만호 씨 발언이 뇌물을 준 증거가 될 수 없다라고 하더니 한명숙 전 총리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왜냐? 한만호 씨가 1심 재판 과정에서 검찰이 한명숙에게 뇌물을 주었다고 진술하라 이렇게 압박해서 할 수 없이 그렇게 진술한 것이다. 하지만 나는 뇌물을 준 적이 없다 이렇게 진술을 번복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검찰은 한만호 씨를 무려 73차례나 불러서 압박했고 끝내 한명숙 전 총리에게 9억 원을 전달했다는 진술을 억지로 받아냈습니다. 한명숙 무죄라는 1심 결과가 나옴으로써 한만호 씨가 했던 오락가락한 진술, 이 진술은 쓸모없는 것이 되는가 싶었어요. 근데 2심은 돌연 한만호 씨가 했던 뇌물을 주었다는 애초의 검찰 진술을 증거로 채택하더니 한명숙 전 총리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2심 판사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2심에서 풀어준 정형식 판사입니다. 그의 이재용 판결은 3심에서 대부분 잘못된 판결로 판단받았지요.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수상한 판결은 하지만 3심에 가서도 그대로 인용됩니다. 그런데 당시 3심 내 대법원장은 잘 아시는 대로 사법농단의 주역 양승태 씨였습니다. 한만호 씨는 정형식 판사 판결 때문에 위증죄를 얻게 됐습니다. 재판정에서 한명숙 전 총리를 유리하게 한 진술이 위증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3년을 선고받고 감옥에 갔습니다. 검찰이 한번 표적을 삼은 사람에 대한 수사가 얼마나 집요한지, 그 수사를 방해하는 사람에 대한 응징이 얼마나 잔혹한지 알아야 한다고 한명숙 재판을 모두 지켜봤던 강기석 뉴스통신진흥회 이사장이 말했습니다. 불현듯 검찰총장 되기 이전 윤석열 검사의 말을 현 검사들에게 들려주고 싶네요. 무슨 말이냐? 검사가 수사권 갖고 보복하면 깡패지요. 그게 무슨 검사입니까? 당신의 저녁은 아침보다 똑똑하다. 여기는 김용민 라이브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겸손한 스피커가 되고 싶습니다. 네, 추수의 계절 가을. 더욱 겸손하고 싶은 김용민 라이브. 네, KBS 1라디오를 통해 여러분들 접하고 계십니다. 영상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어요. 유튜브 KBS 1라디오 계정으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생방송하러 여의도에 오는데 저도 고속도로를 타고 왔습니다만은 네, 뭐 이리저리 잘 피해서 늦지 않게 도착을 했습니다만은 네, 지금 뭐 고속도로 굉장히 지금 많은 분들이 타셨어요. 예. 여러분은 혹시 지금 고속도로에서 이 방송 듣고 계신지요? 일찍 도착하신 분들, 혹시 집에 도착하신 분들도 계실 테고요. 방송 들으면서 또 추석 준비하시는 분들도 있지 않을까 짐작해 보는데요. 실시간 고속도로 상황 혹시 전해주실 분들이 있으시면요. 문자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콩으로 보내시면 무료입니다. 자,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서 저희가 추석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아주 극심한 정체를 빚었는데요. 정오를 기준으로 다소 꺾인 양상입니다. 그래도 추석 연휴 첫날이니만큼 고속도로 교통 상황 여전히 어렵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후 5시 요금소 출발을 기준으로 서울에서 대전까지 2시간 반, 광주까지는 4시간 반, 부산까지는 5시간 20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도로공사는 오늘 하루 수도권에서 약 49만 대 차량이 출발할 것이라고 예상했는데요. 현재 36만 대가 빠져나간 상황이라고 합니다. 도로공사는 귀성 차량 정체가 저녁 7시에서 8시 사이에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추석 당일인 내일 예상 교통량이 622만 대인데 이번 연휴 가운데 고속도로가 가장 혼잡할 날이 될 것 같습니다. 내일이요. 내일. 네. 내일 귀성 차량 교통 체증은 새벽 6시부터 시작해서 낮 3시에서 5시 사이 가장 혼잡하다가 자정쯤 해소될 전망이라는 그런 예측도 나왔습니다. 아시죠? 오늘부터 오는 14일 자정까지 모든 차량에 대해서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는 사실 말입니다. 그나저나 올해 고향 가는 길 몇 시간이나 걸리셨는지, 가면서 차 안에서 가족들과 어떤 정담을 나누셨는지 혹은 싸우셨는지 여러분의 이야기 생방송 중에 많이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KBS 모바일 라디오 콩으로 보내시면 무료입니다. 오늘도 7시까지 힘차게 달려보겠습니다. 김용민 라이브 매일 오후 5시 5분 김용민 라이브 오디오 파노라마. 매일 화제가 되는 뉴스의 이면을 들춰내거나 혹은 과거사를 파노라마식으로 풀어가는 입체 녹음 구성 오디오 파노라마. 벌써 방송 100일이 됐네요. 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준비했습니다. 핫뜨거웠던 오디오 파노라마 그 말말말을 다시 들어보는 시간으로 말이죠. 지금부터 볼륨 업, 귀 쫑긋 추석 특집 오디오 파노라마 함께 하시죠. 자, 지난 6월 첫 번째 주부터 방송됐던 오디오 파노라마 그동안 열심히 달려왔는데요. 여러분은 그동안 방송됐던 오디오 파노라마 중에 어떤 오디오 파노라마가 가장 기억에 남으신가요? 자, 오늘 김용민 라이브가 추석 특집으로 딱 4편을 추려봤습니다. 추석 특집 오디오 파노라마 4대 천왕 첫 번째 하이라이트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에 대한 인사검증 과정에서 터져나온 말말말 정말 많았지요. 근 한 달 동안 쏟아졌던 말말말 중에 제1야당 자유한국당의 두 스피커 나경원 원내대표와 장제원 의원의 말을 엮어보았습니다. 때론 조국 장관에 대한 의혹을 사실로 단정하는 등 아슬아슬하게 느껴지는 부분도 있었는데요. 또 다른 한쪽에서는 사이다하다 이렇게 격찬하는 목소리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어쩐 일입니까? 시간이 지나 보니 나경원 원내대표와 장제원 의원이 뱉었던 말들이 부메랑이 돼서 돌아와서 두 정치인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지금 나경원 원내대표는 아들, 딸 대학 진학 과정에서 불거진 특권 논란, 그리고 장제원 의원은 아들 음주운전, 뺑소니, 운전자 바꿔치기 논란에 휘말려 있는데요. 내가 내뱉은 말이 나에게 돌아올 수도 있다. 이 말에 저도 옷깃을 여미게 됩니다. 추석 특집 오디오 파노라마 4대 천왕 9월 11일, 9월 10일 오디오 파노라마 일부 듣고 오겠습니다.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기만이었습니다. 조국 후보자 딸에게 입시, 진학 등 모든 기회란 것은 부모가 만들어준 특권의 전리품이었습니다. 고등학생 때 단 2주 인턴 과정으로 의학 논문 제1저자로 올려주는 스펙 관리. 남의 자식은 안 돼도 내 자식은 된다는 결정판입니다. 부탁하지도 않았는데 딸을 논문 제1저자에 올려줍니다. 조 후보자에게
알라딘의 진이라도 있는 건지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건을 등에 업고 명문대 의전원을 비집고 들어간 이 기막힌 그대로 두면 우리 사회의 공정의 가치는 완전히 무너집니다. 남에게는 가혹한 잣대를 들이대면서 정작 본인과 주변에는 한없이 관대한 조국 후보자의 사퇴는 과거의 조국의 명령입니다. 후보자 자신 주의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과연 법무장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사람인지, 그래서 도대체 뭘 하시겠는지. 자녀들에게 주식이나 펀드를 가르치는 것은 동물의 왕국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본인의 가족은 냉수의 왕국입니까? 아버지는 위선, 어머니는 청탁과 반칙의 제조기, 딸은 거짓말. 이 거짓 패밀리의 반칙과 위선을 정권이 총 걸기해서 국민들의 눈과 귀를 막을 수 있다? 진실은 거짓을 이깁니다. 후보자 자신 주의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과연 법무장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사람인지, 그래서 도대체 뭘 하시겠는지, 지금 그 모습으로 무슨 계획을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저는 말씀 새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청문회는 왜 여는 것일까요? 권력을 위임받게 되는 후보자가 과연 자격이 있는지, 이것을 국민의 대표가 정밀 검증하기 위해서겠지요. 그래서 인사청문회 과정에선 합리적인 추궁과 질타가 필수입니다. 그런 적도 있었어요. 그러나 대개 아니면 말고식의 폭로와 흠집내기, 의도적으로 망신 주겠다는 야당의 정략적 태도가 너무 난무해서 청문회 보는 내내 눈살을 찌푸리게 합니다. 야당의 공세에 일침을 놓고 합리성을 되찾기 위한 노력도 있었지만 후보자를 무작정 비호하는 여당의 태도 역시 국민에게 허탈감을 주기도 했습니다. 그나저나 이런 청문회를 바꿔서 도덕성이나 가족에 관한 부분은 비공개 청문회 자리에서 다뤄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누가 한 목소리냐? 바로 2014년에 김진태 당시 새누리당 의원이었습니다. 여당 의원이었죠. 2019년 야당 의원이 된 김진태 의원, 조국 장관의 가족 묘비까지 찾아가서 이름을 들추어냈던 전혀 다른 모습의 사람이 됐습니다만, 자, 그렇다면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린 것일까요? 추석 특집 오디오 파노라마 4대 천왕 두 번째 장면은 8월 21일 방송분, 2014년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의 제안입니다. 들어보시죠. 이 공직 후보는 죄인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자기 뭐 장관 시켜주세요, 총리 시켜주세요 해가지고 나온 사람도 아니고요. 거기다 앉혀놓고 그렇게 모욕에다가 인신 공격을 받을 이유가 하등이 없는 사람입니다. 설사 죄인이라 하더라도 그렇게 못합니다. 어디서 경찰서 가보세요. 요새 그렇게 하는가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앉혀놓고 그 아주 망신주기 청문회를 하니까 이거는 정말 문제다. 마녀 사냥은 안 된다는 김진태 의원. 물론 검증해야 됩니다. 도덕성 검증. 뭐 야당으로서 해야 되는 거는 뭐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게 너무 주객이 전도됐다. 이제는 어떤 후보가 올라왔을 때 저 사람이 정말 능력을 가지고 자질이 있는 사람이냐를 검증하는 것보다는 저걸 어떻게 흔들어서 정치적인 타격을 가하냐. 뭐 이런 식으로 운영되다가 최근에는 이게 아주 더 심해져가지고요. 그냥 후보에 대한 마녀 사냥, 후보를 불태우기 수준까지로 이제는 비화됐다. 인사청문회에서 도덕성 문제는 비공개로 해야 한다는 김진태 의원. 지금 이걸 이제 저희는 대안으로 이런 좀 도덕성에 관한 거는 비공개로 하고 나머지는 공개로 하자, 이런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요, 지르고 말기식이 이제 나옵니다. 이 말은 뭐냐면요, 후보자뿐만 아니라 이제는 후보자 가족까지 이 재단이 되는데요. 이런 게 한번 제기가 되면은 사실은 그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후보자의 가족은 돌이킬 수 없는 타격을 입게 됩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공직 후보자는 죄인이 아니다. 그 사람이 그걸 해달라고 조른 것도 아니고 우리 정부에서 필요해서 좀 그 쓰기 위해서 모셔온 분이다. 예. 그런 사람에 대해서 마치 범죄인처럼 그렇게 뭐 호통치고 모욕감을 가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고요. 더군다나 그 후보의 가족까지 그 프라이버시에 그런 상처를 입는다는 거는 이거는 우리 법치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김용민 라이브.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지난달 29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2심 판결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이재용 부회장을 너무 봐주었다는 것이죠. 재판부는 삼성이 제공한 뇌물의 규모와 관련해서 이재용 부회장의 2심 판결 중 무죄로 봤던 부분을 추가로 뇌물로 인정했습니다. 특히 삼성이 최순실 씨 측에 제공한 말 세필과 관련해서 소유권 자체를 넘겨준 것으로 본 점이 주목됩니다. 그래서 말 934억을 뇌물로 판단한 것인데요. 최순실 씨에게 말을 사용하게 한 것도 문제지만 소유권을 넘겨준 점도 인정된다. 네, 이것이 대법원의 판결이었습니다. 자, 이제 이재용 부회장 파기환송심을 거쳐서 다시 감옥에 가게 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는데요. 그동안 이재용 부회장은 죄의 무게를 덜려고 국정농단 청문회 때부터 무던히도 사실과 다른 말을 해왔습니다. 어떤 거짓말이 있었는지, 그리고 김명수 대법원장의 최종 판단은 어땠는지 들어보시겠습니다. 추석특집 오디오 파노라마 4대 천왕 세 번째 장면, 8월 29일 오디오 파노라마입니다. 삼성그룹이 승마협회 회장사 됐어요. 그때 최순실의 딸 정유라를 위한 중장기 로드맵을 발표를 해요. 그런데 그 정유라가 최순실의 딸인지 몰랐다는 말입니까? 문제가 되고 나서 들었습니다. 그 돈이 최순실한테 갔다는 거 그 당시에 몰랐다는 말입니까? 그렇게 세부적인 내용까지 저한테 보고를 알겠습니다. 안 했습니다. 거짓말이야. 삼성이요 186억 원을 들여서 정유라를 지원하려고 했던 건 알고 계십니까? 모르고 있습니다. 거짓말이야. 승마 관련 지원된 사실을 그러면 본인은 전혀 몰랐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지원을 결정하기 이전에 어느 누구도 이재용 부회장에게 승마 관련 지원 사실을 알리지 않았습니까? 알고서 하신 일입니까? 모른 상태에서 진행된 일입니까? 똑바로 말씀하세요. 그때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까? 일일이 그런 문화 지원이라든지 스포츠 지원을 저한테 다 일일이 보고를 하지 않습니다. 거짓말이야. 대통령으로부터 문화 융성과 체육 발전을 위한 자금 출연 요청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저희는 단 한 번도 뭐를 바란다든지 무슨 반대급부를 요구하면서 출연을 했다든지 지원을 한 적은 없습니다. 거짓말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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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용 등이 피고인 최석원에게 제공한 뇌물은 말들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한국의 극우인가, 일본의 극우인가. 일부 지식인들이 일본군의 성노예와 노동자 강제 동원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특히 성노예 범죄의 실상을 온몸으로 증언해온 할머니들을 모독하는 매국적 발언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일본의 전쟁 범죄 정당화 흐름에 동조하는 정신 나간 사람들, 어떻게 대한민국 국민일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을 자아내게 하지요. 자, 이들을 향해서 울부짖는 할머니들의 목소리를 모아봤던 지난 8월 14일 오디오 파노라마, 추석특집 오디오 파노라마 4대 천왕 마지막 장면으로 준비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소녀상이 부끄럽다는 지만원.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위안부요. 이거예요. 창피하잖아요. 위안부는 없었다. 몸파는 여성만 있었을 뿐이라는 국사교과서 연구소장 김병원. 그럼 남자들은 노동시장으로 가잖아요. 여자들은 어디 갑니까? 몸 파는 데로 가는 거예요. 위안부요? 위안부는 그러니까 매춘으로 가는 거죠. 위안부는 자영업이었다는 전 서울대 교수 이영훈. 위안부는 기본적으로 자신의 의지와 선택에 따라서 행해지는 위안부 자신의 소규모 영업이었습니다. 자발적 위안부라는 이들의 말은 피해자들의 절절한 증언으로 반박되는 바, 일본군 성노예의 실상을 최초로 세상에 알린 고 김학순 할머니. 1991년 8월 14일. 17살이 말이 17살이지. 끌고 가서 강제로. 그 울고서 안 당하려고 막 쫓아나오면 붙잡고 안 놔줘요. 붙잡고 안 놔줘요. 이놈의 새끼가, 일본 놈의 새끼가, 군인 놈의 새끼가. 그래서 할 수 없이 울면서 당해요. 그 말도 못해. 그 당한 얘기는 말도 못해요. 가슴이 아프고 말도 못한다고요. 이렇게 당하고 있는 사람을 일본에서는 없대요. 없대요. 기가 막혀 말이 안 나와요. 정말. 내 죽기 전에 분풀이 꼭 한번 말이라도 분풀이 하고 싶어요. 또 다른 성노예 피해자 길원옥 할머니. 죽지 않을 만큼 때리는 거예요. 운다고 때리고 집이 보내달란다고 때리고 그 사람들 말 안 듣는다고 때리고
여기가 어딘 줄 아느냐고. 고 김복동 할머니도 그래 끌려다니는 걸 갖다가 말로서는 어떻게 다 표현할 수 있나 이 사람아. 그 말로 다 표현 못하네. 토이의 스케치북 듣고 오겠습니다. 하루라는 시간 동안 어떤 색을 칠할 수가 있을까. 파란 하늘처럼 하얀 조생달처럼 항상 그렇게 있는 것처럼 살 수 있을까. 난 고민을 하지. 조그만 팔레트 위에 놓인 몇 되지도 않는 물감들은 서로 나 유혹해. 화려한 색칠로 들여다보면 어색할 뿐. 고민하지마. 너 느끼는 그대로 지금 솔직하게 그리면 되잖니. 걱정하지는 마. 네 작은 꿈들을 하얀 아직까지 충분해. 변협했던 내 비좁은 마음 무엇을 찾아 헤매인 걸까. 내 옆에 있어준 소중한 것들을 잊은 채 현실이란 이기적인 삶 걸어왔지. 고민하지마. 좀 잘못되면 어때부터 지우개로 지우면 되잖니. 걱정하지는 마. 좀 서투르면 어때. 너의 아름답기만 한 것. 네, KBS 1라디오 김용민 라이브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9월 12일 추석 연휴 첫 번째 날인데요. 생방송으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그 사이에 문자, 콩 많이 보내주셨어요. 하민주님부터 만나보겠습니다. 김용민님, 추석 잘 보내세요. 대구는 하루 종일 비가 옵니다. 네, 서울도 잔뜩 찌푸린 날씨. 오늘 하루 종일 하늘 표정이었는데요. 자, 3091번 쓰시는 분. 세종에서 대구 가는 길에 듣고 있습니다. 여기는 김천인데 소통 원활합니다. 그렇죠. 김천부터는 대구 다 와서 좀 막히지만 원활하게 가실 수 있는 구간이 아닌가 싶어요. 감사합니다. 저희 방송 들어주셨어요. 6033번 쓰시는 분. 저는 오후 12시 반에 양재 지나서 서울 시댁에 왔습니다. 그 사이에는 그 시간에는 반포만 조금 막히더군요. 앉아서 쓰는 프라이팬이 없어서 지금 서서 열심히 LA 갈비 굽고 있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냄새가 여기까지 도착하는 것 같습니다. 5321번 쓰시는 분, 지금 내려가고 있습니다. 한만호 씨 이야기는 정말 충격적이네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현재 진행형이라는 게 더 충격입니다. 제조산화. 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검찰의 이런 수사가 공정해야 하고요. 또한 진실을 따라야지 어떤 자기들이 설정한 결론에
도달하도록 이런저런 요즘 뭐 고문은 없다고 하지만은 뭐 고문에 준하는 심리적 압박으로 해가지고 자기들이 원하는 결과를 도출하려고 무리한 수사를 하는 것은 아닌지 이런 또 의문을 갖게 하는 그런 사건이었죠. 한만호 씨 사건. 3091번 쓰시는 분 대구 경북 김용민 라이브 주파수는 101.3이네요. 그렇습니다. KBS 대구방송총국이 저희 1부부터 쭉 방송하고 있습니다. 101.3 팔공산에서 쏘는 방송입니다. 많이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동, 포항 그리고 김천에도 저희 중계소가 있습니다. 돌리면 나와요. 하여간 KBS 1라디오는. 6205번 쓰시는 분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톨게이트 지나서 잘 달립니다. 전 버스고요. 옆 차선도 한가하게 잘 달립니다. 명절 연휴에도 수고 많으세요. 네, 열심히 또 운행하시는 우리 6205번 쓰시는 애청자분도 명절 연휴에 고생 많으시네요. 2162번 쓰시는 분 추석 연휴도 없으시군요. 저는 원주인데 미리 내려가다가 지금 영동고속도로 상행선 덕소를 지나고 있는데 뻥 뚫려 있습니다. 영동고속도로 상행선에 덕소가 없는데 어디 딴 데 하고 헷갈리셨나 봐요. 예. 중앙선 넘어 밀리는 차량들 안타깝습니다. 중앙선 분리대 때문에 한 차선을 보태줄 수도 없고 분리대를 이동식으로 만들면 어떨까. 전용 이동차로처럼요. 예. 그래요. 좋은 아이디어 주셨어요. 6205번님 아까 소개해드렸던 것 같은데 처음 소개하는군요. 경부에서 영동고속도로 갈아탔는데요. 하행선이 아주 잘 달립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5998번 쓰시는 분 김용민 라이브 이번 추석 때 유익한 방송이라고 널리 알리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또 말씀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인수님, 저는 버스기사여서 늘 만원 버스에서 김용민 라이브 맞춰놓고 승객분들과 함께 공유합니다. 힘내십시오. 라고 해주셨습니다. 아이고 손인수 기사님. 추석 명절 잘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요. 교통정보 종합적으로 한번 좀 짚어보겠습니다. 교통정보센터의 박소영 씨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수도권과 남부지방에 비가 내리면서 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의해서 운행하셔야겠는데요. 중앙고속도로 부산 쪽으로 70 물류센터 부근에서 있었던 사고로 1km 구간에서 정체가 여전합니다. 남해고속도로 부산 쪽으로 동창원 진출로에서도 사고가 발생해 일대에 지나기가 어렵고요.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쪽으로 지금 가장 정체가 심합니다. 90km 구간에서 밀리고 있는데 서평택에서 당진 사이 지나기가 특히 힘들고 이후로는 석임제에서 선운산까지 30km 구간에서 이동하기가 어렵습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으로는 70km 구간에서 밀리고 있는데요. 특히 안성에서 옥산 사이 정체가 심합니다. 이후로 회덕에서 옥천 4터널을 지나기도 어렵고 중부고속도로 남이 쪽으로는 20km 구간에서 밀리고 있습니다. 마장에서 남이천 그리고 진천에서 진천 터널을 지나기가 힘들고요. 오창에서 서청주까지도 밀리고 있습니다. 그 밖에 영동고속도로는 강릉 쪽으로 덕평에서 여주, 또 동둔내에서 봉평 터널까지 24km 구간에서 정체가 되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김용민 라이브.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추석 연휴 잘 보내고 계시는지요? 달아달아 밝은 달아 이태백이 놀던 달아 내일 부를 노래를 미리 연습 중인 용용 엄지용입니다. 자, 오늘은 날이니만큼 석석을 고속도로로 내보냈습니다. 불러보겠습니다. 석석. 네, 석석 오창석입니다. 저는 지금 드론을 타고 경기도 성남 국내동 서울 톨게이트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교통 상황 어떻습니까? 네, 차들이 가다서다를 반복하며 빨간 브레이크불을 밝히고 있는데요. 그렇군요. 차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고향 앞으로 가고 있는 모습이라 하겠군요. 네. 자, 오늘 통행료 공짜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오늘부터 토요일 밤 12시까지 전국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의 통행료가 면제됩니다. 그래도 이제 면제라도 통행권은 꼭 뽑아야 합니다. 네, 오늘 고속도로 나온 김에 고향으로 향하는 시민 한 분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지나가는 시민 유시미입니다. 네, 근데 두 손이 가벼워 보이네요. 고향 가는 길 선물은요? 두 손은 가벼워도 봉투가 두툼합니다. 부모님 드릴 용돈을 1,000원짜리로 준비했어요. 이것 봐요. 동화책처럼 두껍죠. 네, 근데 이제 출발하면 고향까지 몇 시간이나 걸릴까요? 글쎄요, 그건 저도 잘 모르죠. 교통 상황
알릴래요. 누가 정확히 알려줄래요? 미세뉴스 보세 오늘의 뉴스는 집에 가는 길은 때론 너무 길어. 그럴 땐 지치지 말고 KBS 1라디오 김용민 라이브. 네, 오늘 생방송이냐고 묻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지금 5시 34분 지나고 있습니다. 자, 김용민 라이브 오늘 라이브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추석 연휴에 생방송 하시는 기분 어떻습니까? 좋네요. 좋아요? 네, 굉장히 영혼이 빠진 목소리였습니다. 아니, 추석날 이렇게 또 나와서 좋은 분들도 있습니다. 예. 괜히 또 집에 있으면 또 가사 일을 도와야 해서 방송 핑계대고 나오는 것이 더 좋다.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예. 자, 그래요. 그렇지만 참 추석은 아주 즐거운 날입니다. 예. 가족이 모여야 진짜 완성이 되는 거예요. 추석은. 자, 추석이 이제 보름달 보고 소원 빈다고 하는데 두 분 뭐 올해 소원이 있습니까? 올해가 가기 전에. 저는 딱히 소원이 없습니다. 소원이 없어요? 네. 오늘만 사는 사람이란 소원이 있더구나. 그래요. 알겠습니다. 오창석 평론가. 제가 한 2주 전에 목감기 비슷하게 걸려진 적이 있습니다. 네. 올 연말까지 목감기 안 걸리고 방송하는데 지장이 없는 건강 상태를 유지하는 게 소원입니다. 이게 소박하군요. 네, 그렇습니다. 저도 사실 좀 조금만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소박한 소원이 있어요. 뭡니까? 떼돈 버는 겁니다. 네. 굉장히 소박하시네요. 예, 아주 너무 소박해서 안 빈낙도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래요. 오창석 평론가부터 준비하신 소식 들려주시죠. 네, 추석 귀성길이 있는데요. 교통사고 3가지 패턴이 있다라고 합니다. 이 방송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 유념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일단은 교통사고 같은 경우는 교통사고 이제 연휴 추석 3일에 추석 당일 바로 전날, 그러니까 오늘 같은 날이죠. 9월 12일 첫 번째 연휴 날에 교통사고가 가장 많았다라고 합니다. 그런 2012년부터 2018년까지 7년간 추석 연휴 기간에 경찰청 통계를 분석했는데요. 오늘 가장 많았기 때문에 오늘 가장 조심해야 되고요. 그 중에서도 보행자 사고가 가장 많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요. 좀 한눈 팔다가 그 도로를 걷는 횡단보도를 걷는 그 보행자를 이렇게 사고를 낼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운전자, 보행자 모두 다 유의해야 됩니다. 운전자 같은 경우는 장거리 운전 때문에 졸음운전, 라디오, DMB, 휴대폰 조작 등으로 전방을 주시하지 못한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래요. 보행자 같은 경우도 오랜만에 고향을 내려갈 때 길을 잘 파악하지 못했다거나 또는 마찬가지로 휴대폰을 들고 있다가 전방에서 오는 차량을 주시하지 못해서 발생하는 사고라고 합니다. 이렇게 저렇게 또 누군가 술을 권해가지고 한 잔 마시고 음주운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것도 정말 안 됩니다. 요즘 법이 강화돼서요. 음주운전 뭐 한두 잔 마셨다. 그게 용납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각별히 유의하시고요. 그리고 라디오 조작하다가 전방 주시를 못하는 이런 일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KBS 1라디오 주파수를 맞춰놓고 납땜을 하면 됩니다. 납땜을 해서 딴 주파수로 옮길 필요 없이. 알겠습니다. 맞추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하나 더 유념하셔야 될 것이 뒷차가 앞차를 들이받는 추돌 사고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많아요. 대부분 졸음운전으로 발생한다고 합니다. 이런. 지금 본인 한정 특약으로만 운전자 보험 가입을 하신 분들 이분이 평상시보다 29%나 더 높은 확률로 사고가 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혼자만 운전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면 아무래도 운전자 한 명에게만 피로감을 많이 누적시킬 수 있습니다. 단기 운전자 확대 특약이라고 해서 명절같이 연휴에는 부인이라든지 또 아들이나 자식, 부모님같이 이렇게 나눌 수 운전 면허증 소지한 사람들과 잠깐 단기간 동안 운전을 교대로 할 수 있는 이러한 방안을 도입해서 이런 것들을 좀 선택을 해서 졸음 운전을 좀 방지하는 방법 택하시길 바랍니다. 졸음 운전이죠. 네. 조림 운전이라고 하면 어떡합니까? 알겠습니다. 조림 운전 뭐 음식 조리다가 뭐 운전할 일은 없는데 한 명만 피로를 조리게 되면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 각별하게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런 날 좀 마음이 느슨해질 때 이런 사고가 날 수가 있고요. 또 술 절대 권하지 마시고요, 운전자한테. 자, 오늘 오전에 사고 소식이 또 있더군요. 네, 오전 7시 15분쯤 일어난 사고인데요. 강원 동해시 망상동에 있는 한 캠핑장 인근의 철길에서 승용차와 열차가 부딪히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이런. 이 차에 타고 있던 3명이 다쳐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지고 말았고요.
열차 탑승객 중에서는 다친 사람이 없는 것으로 일단 전해졌고 열차 운행이 55분 정도 지연이 됐습니다. 이 정확한 사고 원인은 경찰에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요. 이제 그 KTX로 이제 강릉 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KTX 노선이 아니라 그 예전에 네. 저기 중앙선으로 해서 원주로 해가지고 제천으로 해가지고 네. 가는 그 네. 영동선 철도네요. 그렇습니다. 예. 강릉에서 출발해서 동해 방면으로 가던 열차였습니다.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고속도로 이용하신 분들 많을 텐데 고속도로 하면 휴게소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오창석 평론가, 휴게소 관련한 소식 준비하셨네요? 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이 자신의 SNS에 글을 하나 남겼는데요. 경기도에 있는 여주의 한 휴게소에 들렀다가 네. 라면 한 그릇 가격이 5,000원인 걸 보고 깜짝 놀랐다라는 내용입니다. 네. 또한 이 라면과 함께 나온 반찬이 노란무 한 접시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네네. 더욱더 분개했다라고 합니다. 이런 거 분개하는 분들 많아요. 이거 굉장히 격분합니다. 이거 네, 그렇습니다. 용서가 안 돼요 이게. 네, 그리고 김치덮밥 같은 경우도 시켰을 때는 김치 한 접시가 따라 나오는데 더 달라고 하면 빈 그릇을 가져가야만 더 줄 수 있는. 예, 보통은 이제 셀프로 해서 더 덜어 먹을 수 있게 하는데 높은 가격에 비해서 누릴 수 있는 것이 너무 적다라는 것을 분개를 네. 했습니다. 예. 어떻게 국민의 세금으로 지어놓은 고속도로에서 이렇게 될 수가 있나? 다른 휴게소 같은 경우는 보통 라면 가격이 3,000원이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유명한 명동의 라면집도 4,000원인데 네. 휴게소가 5,000원이나 하면서 이렇게 적은 반찬을 준다는 것이 말이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이걸 조금 살펴봤는데요. 살펴보면은 현재 그 지경이 현재 그 휴게소가 195개입니다. 지경이 3개소고 네. 나머지는 192개소는 민간 업체에 위탁을 했습니다. 네. 근데 위탁을 할 때 이 수수료에 따라서 가격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오. 너무나도 높은 수수료를 적용한 휴게소 같은 경우는 지금처럼 라면 가격이 5,000원에까지 올라가는 것이고요. 네. 낮은 수수료를 책정한 민간 업소 같은 경우는 3,000원 정도라고 합니다. 왜 이렇게 들쭉날쭉하죠? 아니 고속도로는 말하자면은 공공 시설인데 네. 왜 이게 다 다를 수 있는 건지 모르겠네요. 한국도로공사가 이거 뭐 자기들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한 건지 싶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우원식 의원이 휴게소 감독법을 대표 발의를 해서 수수료 책정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네. 혹시나 여기에 대해서 거짓이나 허위로 정보가 보고되어 있을 경우에 네. 과태료를 부과하겠다. 그래서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네. 이 SNS 글을 쓰고 나서 네. 휴게소 음식이 너무 비싸다. 네. 동감한다라는 의견도 있었고 그렇습니다. 정부가 휴게소 물가까지 통제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예. 반대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은 휴게소 가격이 만족스러우신 모양이군요. 예. 근데 사실 몇 년 전부터인가요? 제가 고속도로 자주 이용하는 사람인데 뭐 음식 맛도 그렇고요. 그 또 이 휴게소의 그 편의점 있지 않습니까? 네. 물품이 정말 뭐 고를 게 별로 없는 뭐 과자도 그렇고 아이스크림도 그렇고 음료도 그렇고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안 그런 휴게소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네. 제가 가는 휴게소만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굉장히 좀 의아한데 얼마 전에 푸드 칼럼니스트 황교익 씨하고 저희가 인터뷰를 했는데 네. 수수료율이 대체로 40%래요. 40% 맞죠? 네, 예. 평균 수수료율이 39에서 40%고요. 네. 지금처럼 5,000원까지 높은 곳은 수수료율이 50%까지 올라간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러면 안 돼요. 네. 이게 바로 민생 사안입니다. 맞습니다. 관심을 갖고 개선책을 마련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 갖고 도로공사가 좀 나서서 해야 되는데 도로공사가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네. 예. 이게 아무래도 지경이 3군데밖에 없기 때문에 나머지는 민간 위탁이라서 다 적절히 관리를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도로공사 자체가 공기업인데 네. 거기서 또 업무를 민간 위탁했다. 이거 이거 안 한번 돼요, 생각을 이게. 해봐야 됩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자, 오창석 평론가 한가위를 맞아서 특별히 퀴즈 준비해 오셨다고요? 네, 휴게소와 관련된 퀴즈 준비했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이후삼 국회의원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휴게소 연도별 매출 품목 현황에 따르면 3년 연속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가장 많이 팔린 품목이 이것이었다고 합니다. 네네. 이것은 에스프레소에 물을 넣어서 연하게 마시는 커피의 종류입니다. 장시간 운전하면서 잠 올 때 이걸 마시면 잠이 확 깨는 효과가 있지만 이뇨작용이 일어나기 때문에 적절히 마실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인들이 즐겨 먹는다고 해서 이름 붙여진 이 커피. 아이고. 이 커피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 뭐 미국의 영어 이름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미국의 영어 이름. 네.
뭐가 틀렸어요? 아니. 무엇이 웃음 포인트네? 웃음 포인트가 뭔지 좀 알려주세요. 같이 웃읍시다. 뭔가 되게 맥락상 재밌었어요.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5글자입니다. 예, 퀴즈 정답 보내주실 곳 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콩으로 보내시면 무료입니다. 자, 퀴즈 정답 보내주신 분들은 추첨을 통해서 모바일 이것 쿠폰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바일 이것. 그러니까 오늘 정답을 보내드리는 거예요. 예. 그렇다고 뭐 집 한 채 보내시거나 그러지 마시고, 예. 아시는 대로. 제가 왜 웃었는지 말씀드려도 됩니까? 예, 말씀해 주시죠. 미국의 영어 이름에서 혹시 5글자라고 해서 USA라고 혹시. USA. 알겠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미세 뉴스 보세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김수빈 평론가. 네, 추석에 홀로 보내는 사람들이 계속 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몇 가지 통계 자료를 통해서 이 같은 사실을 알아볼 수 있는데요. 네네. 코레일 추석 열차 승차권 총 공급 좌석 및 예매 현황 이걸 보면요. 네. 2017년에는 374만 석 중에서 127만 석이 예매가 됐고 2018년에는 208만 석 중에서 90만 석 그리고 올해는 173만 석 중에서 85만 석이 예매가 됐습니다. 점점 줄어드네요. 예, 공급 좌석도 줄고 예매 수도 3년 연속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요. 11일부터 15일까지 5일 동안 90만 명 정도가 인천공항을 이용할 것으로 내다봤는데 2011년 추석 연휴 출국자 수인 11만 명 정도보다 7, 8배 정도 증가한 수치입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뭐 고향에 가는 것보다는 뭐 해외 여행을 뭐 해외에 고향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예, 해외 여행 가는 비율이 더 많아지고 있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해외 여행뿐만 아니라 국내 다른 곳으로 여행을 가는 이런 사람들도 많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여행 숙박 어플리케이션 여기어때와 구인 구직 매칭 플랫폼인 사람인이 직장인 2,570명을 상대로 공동으로 조사를 해본 결과 국내 여행을 준비한다라는 응답자가 84.1%, 해외 여행은 15.9%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아이, 그래요. 고향에 모여가지고 일가친지들이 좀 즐겁게 정답도 나누고, 예. 그랬던 세월은 이제 옛 추억이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예.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연휴 기간이 뭐 토요일, 일요일 끼면서 더 길어질수록 해외라든지 국내 여행을 떠나는 사람들도 더 늘어난다고 하고요. 또 보통 때 교통이나 통신이 발달해 있기 때문에 명절이 아니더라도 고향 방문을 할 수가 있는 뭐 또 그런 배경들이 작용을 하고 있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고향 이야기는 일단 2부 책의 맛 시간에 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창석 평론가, 다음 소식 뭡니까? 네, 조국 법무부 장관 딸이 받은 동양대 표창장 위조 의혹에 대해서 대학 관계자가 직접 나서서 이건 위조된 것이 아니다. 주장을 내놨습니다. 그동안 그 최성해 총장이 말했던 내용과 상반된 내용인데요. 11일 TBS 라디오 김어준 뉴스공장 인터뷰에 따르면 장경욱 동양대 교양학부 부교수가 직접 출연을 해서 본인이 교양학부장을 지냈고 현재는 교수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데 실제 자신이 교양학부에서 진행을 했고 조국 장관의 딸이 이 지역에 내려와서 중고등학생들에게 영어를 가르쳤다라는 내용을 밝혔습니다. 네, 그래요. 그렇다면은 지금 검찰은 조국 후보자 딸 청장이 조작됐을 것이다. 그러니까 조국 장관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자기가 이렇게 그 위조해서 만들지 않았겠는가. 그래서 이걸 갖고 부산대 의전원 입시 때 활용한 것이 아니겠는가. 이런 의심을 갖고 수사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담당자였던 장경욱 교수가 실명을 공개하면서까지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검찰이 어떻게 수사를 진행할지는 모르겠지만은 그 수사의 결과가 없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수사 그 의혹, 혐의점 이런 것들이 없을 수 있다. 이런 얘기. 알겠습니다. 게다가 또 이제 최성해 총장 같은 경우 지금 본인의 학위와 관련해서 의혹이 계속 커지고 있어요. 일단은 교육학 박사 학위는 없는 것으로 본인도 그걸 인정한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석사 학위도 공인된 석사 학위가 아니다. 그리고 학사 같은 경우도 이게 수료지 청강생들이 이제 수업 들을 수 있는 권한을 갖는 그래서 그 학점을 이수하면은 수료가 되는 것이지 이게 정식 학사 학위는 아니다. 또 이런 점들이 하나둘씩 드러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그래서 이제 최 총장이 교육자의 양심을 걸고 뭐 폭로 아닌 폭로를 한 것인데
그 신빙성에 의문이 지금 제기되고 있는 그런 양상인데 검찰 수사가 어떻게 전개될지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은 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가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국민연대 제안을 사실상 거절했습니다. 네. 이로써 지금 현재 바른미래당 대표까지 거절함으로써 자유한국당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다만 바른미래당 내부에서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는 네. 함께할 의사를 비쳤기 때문에 손학규 대표가 아닌 바른미래당 일부 의원들과의 공조성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네, 바른미래당 관계자는 손학규 대표가 거절한 것에 대해서 네. 손학규 대표가 기본적으로 친여 성향이다. 그리고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정치 생명까지 걸었기 때문에 모든 면에서 정반대의 입장에 있는 자유한국당과 손을 잡긴 어려울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또 손학규 대표가 그랬잖아요. 그 유승민 쪽이 자꾸 우리를 흔들고 있는데 네. 나를 흔들고 있는데 그 저기 나중에 자유한국당하고 손잡으려고 저러는 거 아니냐. 계속 줄기차게 의심을 해왔던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네, 맞습니다. 뭐하여간 바른미래당 내에 구 새누리당 출신들과 지금 각을 세우고 있는 양상이고요. 그래서 지금 자유한국당하고 손잡기도 쉽지 않고 또 협조하기도 쉽지 않은 그런 정치적 위치에 지금 놓여 있는 것인데 유승민 걔는 지금 함께 손잡을 수 있다. 뭐 이런 입장인 건데 어떻게 정계 개편까지 그 그림을 그려도 될지 모르겠어요. 그렇게는 이어지지는 않을 수 있겠죠. 사안별 공조라든지 네. 연대 이 정도 수준으로 그칠 가능성이 아직은 더 높아 보입니다. 네. 유승민 개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유승민 네. 개파. 네. 지금 뭐라고 했나요? 저도 듣기로 그렇게 들어서 조금 유승민 개는요 라고 했더니 그러니까 오해를 하신 분들이 있는데 유승민 개보 유승민 개파 이거 큰일 날 뻔했네. 예, 그 오해하시는 분이 없길 바랍니다. 계속 말씀하시죠. 네, 계속 얘기했습니다. 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뭐라도 좀 지어서 얘기하시지. 예. 네, 사안별 공조 수준으로 가지 않을까 그렇게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요. 안철수 전 대표 쪽은 어떻게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건지. 가면은 만약에 자유한국당으로 다시 손잡게 된다면은 그 구새누리당 출신들이 그때 안철수 전 의원 쪽 인사들도 함께 가지 않겠는가. 이런 또 추측들이 계속 나오고 있단 말이죠. 네, 근데 안철수 계로 분류되는 안철수 계로 분류되는 이태규 의원이 국민연대가 곧 보수 통합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일부 해석은 너무 과한 것이다. 라고 선을 긋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승민 계보에 정치인들이 자유한국당하고 손잡아서 안철수 계. 안철수 계보. 예. 유승민 계보가 그렇게 해서 국민연대를 결성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뭐 정계 개편과 크게 뭐 연관된 것은 아니다. 네. 안철수 계보 역시 또한 손잡을 수 있다는 뜻이네요. 그러면은. 일단은 뭐 문제 의식만 공감할 뿐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래요. 자, 우리 김수민 평론가 다음 소식 뭡니까? 네, 경찰이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의 아들이죠. 래퍼로 활동하고 있는 장용준 씨 음주운전에서 관련해서 계속 수사를 하고 있는데 운전자 바꿔치기 의혹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관련해서 이제 해당 당사자들의 휴대전화를 확보해서 분석 중인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장용준 씨는 물론이고 처음에 대신 운전을 했다고 주장했던 김아무개 씨 등의 그 휴대전화를 압수수색 영장을 통해서 확보를 했고요. 여기는 또 뭐 음주운전 사실뿐만 아니라 이 장 씨의 범인 도피 교사 등의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지 그 내용을 분석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한편 장제원 의원 측은 아들의 음주운전 및 운전자 바꿔치기 의혹 이런 수사 내용 일부가 보도가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피의 사실 공표이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법적 조치를 하겠다, 검찰을 고발하겠다라고 반발을 하고 있고요. 경찰은 이에 대해서 우리는 공보 규칙을 준수를 하고 있으며 보도가 되고 있는 내용은 언론에서 독자적으로 직접 관련자들을 취재한 내용이다라고 해명했습니다. 피의 사실 공표는 없었다. 네. 이게 검찰이 최근에 조국 후보자 관련, 조국 장관 관련 수사에서 이제 피의 사실 공표 의혹을 받고 있는데 검찰에서 반박하거나 해명하는 내용과 현재 이제 장제원 의원 아들 사건에서 경찰이 해명하고 반박하는 이 내용하고 비슷하죠.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 네. 서울대병원에서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의 아들 김모 씨가
제1저자로 오른 의공학 포스터 연구에 대해서 IRB 그러니까 의학연구윤리심의위원회를 받지 않은 것과 관련해서 심의 절차에 착수했다라고 합니다. 이 IRB 같은 경우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로 제정된 것입니다. 2013년 2월 이후부터 사람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모두 이걸 거쳐야 된다라고 합니다. 근데 받지 않은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지도교수였던 서울의대 윤영진 교수는 나경원 원내대표의 아들이 직접 자신의 몸에 센서를 붙였기 때문에 굳이 IRB 승인이 필요하지 않았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목적이 사람이 참여하는 모든 연구라는 점에서 왜 승인을 받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현재 심의 절차를 거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의혹이 규명되기를 바랍니다. 네. 김수민 평론가 마지막으로 전해주시죠. 네, 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 관련 소식입니다. 그래요. 네, 굉장히 그 BTS 티켓이라든지 이런 문화예술 공연이 암표가 굉장히 활발하게 유통되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BTS 콘서트 표는 정가 11만 원인데 63배, 63배인 700만 원에 판매 중이고 U2 내한 공연 티켓의 경우는 정상가 9만 9천 원에 암표가 23배인 224만 원에 거래 중이라고 합니다. 대단합니다. H.O.T. 콘서트 티켓도 정가의 13배 정도 이렇게 거래가 되고 있는 이 현황을 김수민 의원이 취합해서 발표를 한 것인데요. 김수민 의원은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가 가시적 해결 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국민들이 늑장 행정에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퀴즈 정답 얼마나 많이 보내셨는지 만나보겠습니다. 자, 그래요. 우선은 아모르 파티 8899님. 아모르 파티. 5글자라고 하니까. 자, 그리고 9326번 쓰시는 분 쌍화차. 네. 자, 4200번 쓰시는 분, 또 4801번 쓰시는 분, 5992번, 8095번 쓰시는 분 모두 아메리카노 마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네 한수 할까요? 네. 달은 방바닥에 없습니다. 밖에 있습니다. 네, 집에서 너무 화투 치시지 말라고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자, 서기 한수. 네, 나의 집이란 장소가 아니라 사람들이다 라는 명언이 있습니다. 네, 6시 5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합니다.